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 일단 좀 답변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각각 아까 3대 장애라고 표현하신 오십견, 그리고 석회성 건염,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오십견은 정형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기론 저절로 낫는 질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시는 건데, 오십견이라는 건 이제 크게 그 질병의 진행 단계가 3단계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는 염증기입니다. 이제 오십견의 증상이 시작되는 시기고 염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결기가 됩니다. 이제 그때 어깨가 어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든 능동적으로든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그 이후에 해소기가 이렇게 총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외래 오십견 환자분들 오시는 분들을 뭐 전부 다 약을 드리고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걸 시행하지는 않고요. 먼저 환자분들한테 이 질환은 저절로 낫는 질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증상이 심하신 분들 중에는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간 통증, 이제 주무시다가 아파서 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는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일단 오십견이 왜 발생하느냐, 오십견이 발생했을 때 어깨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십견은 어떤 관절이든 관절낭이 있습니다.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인데,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 중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입니다. 팔꿈치 관절은 굽혔다 폈다, 무릎도 대표적인 굽혔다 폈다 정도의 기능인데, 어깨는 옆으로도 늘고 앞으로도 늘고 회전도 하고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인데요.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어떤 원인인지, 내분비적 원인인지 어떤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쪼그라들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게 그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관절낭을 다시 늘리게끔 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성이 있는 건 스트레칭입니다. 관절낭을 늘려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약을 드립니다. 약은 말 그대로 통증을 좀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처방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계속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관절낭 안에,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안에 주사 치료를 넣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 자체에 환자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자주 맞는 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용량을 맞는 건 정말 최고의 약제일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주사 맞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와 더불어서 관절낭을 좀 부풀 수 있게 그런 관절량을 늘릴 만한 그런 주사제를 같이 섞어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요즘엔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사실 DNA 주사, 프롤로 주사 워낙 많은 거를 말씀하시는데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어찌됐건 논문에 증명이 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런 논문이나 교과서로 검증된 치료만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만 하셔도 치료받고 나서 보통 6주에서 8주, 그러니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면 증상의 거의 60-70%가 좋아지고,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90% 이상 증상이 좋아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회성 건염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석회성 건염은 말 그대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 내에 석회가 침착이 되면서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각각의 단계가 있게 되는데, 먼저 석회 형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회가 흡수되는 기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휴지기, 총 3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시기가 석회가 흡수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통증을 극심하게 나타내시고, 실제로 응급실에 외상에 의해서 골절이나 이런 게 아닌데 정말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석회를 무르게 하고 없애는, 거기서 발생하는 통증을 줄여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석회를 없애는 수술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되고, 주로 하게 되는 건 이제 석회를 무르게 하는 약 주사도 있고,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석회를 좀 무르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동결경과 마찬가지로 증상 호전을 보통은 2달에서 3개월 이내에는 많이 느끼십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이제 워낙 다양합니다. 단순한 건염도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파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고령이신 노인 인구분들은 어깨를 오랫동안 사용하셨으니 그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어깨도 그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해지는 건데요. 우리가 양말을 신었을 때 엄지발가락 쪽에 실이 좀 등섬 점점 해지다가 결국 엄지발가락이 나오는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과 같은 기전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먼저 MRI로 확진을 합니다. 파열 정도가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에 따라 다르게 되고,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가 우선이고, 더 파열이 진행되지 않게끔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일상생활 교육이라든지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완전 파열이 진단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이즈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